네, 주식심화론 목요일의 주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헤어질 결심, 불매 운동의 힘은? 오늘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요. 경영의 네. 트렌드도 역시 변화했습니다. 최근 굉장히 급변한 모습들이고요. 그 가운데서 사회적, 윤리적인 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소비자의 주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소비자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소비자 주권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 국민주권이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국민주권이라는 건 뭐냐? 국민이 선거에서 뽑은 분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된다. 네.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 주권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주인된 권리,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은 시장에 살아남고 선택하지 않는 건 시장에서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결정한 대로 시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소비자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중심 시대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게 ESG 경영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고 그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경영도 그냥 이윤 추구가 그냥 목표가 아니라 뭐 사회를 생각하는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야 소비자가 또 그 기업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ESG 경영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사실 소비 자체가 좀 활성화돼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소비가 좀 미화되는 부분도 있고 네. 광고를 통해서 조금 더 조장되는 부분들도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추구하고 또 광고를 보면서 소비자들이 어쩌면 맹목적인 그런 소비들을 했다면 요즘은 좀 더 의식을 가진 소비와 네. 또 의식을 가진 경영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국민 주권을 비유해 주신 게 네. 진짜 공감이 됐던 게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도 결국에 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게 화폐로 투표하는 행위라고 비유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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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불매 운동이 요즘은 참 많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던데요. 국내에는 네네. 또 불매 운동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기업들의 타격을 주고 있나요? 네네. 그 불매운동이 이제 최근에 SPC 불매운동이 하나의 이슈가 됐는데요. 네. 그 이전에 또 노제팬 불매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불었고요. 또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도 굉장히 오랜 시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매운동이 일단 일어날 것 같으면 기업들이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습니다. 일례로 이제 노제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노제팬 불매운동이 일어난 게 2019년이었는데 특히 이제 타격을 받은 게 그 유니클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맥주, 자동차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니클로하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전년 대비 매출이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해에 10분의 1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불매운동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7.5%로 줄으면서 이제 소비자의 선호가 이 북미 자동차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 닛산이 철수한 건 저는 몰랐습니다, 교수님. 일본 닛산은 아예 그냥 철수를 했어요. 이렇게 트렁크처럼 생긴 작은 차, 튜브라는 차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길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소형차 중에 하나였는데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습니다. 남양유업 불매 운동은 네, 어떻게 남양유업 진행되고 불매 있나요? 운동도 꽤 오래됐죠. 이제 남양유업 불매 운동이 2013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년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촉발되기는 남양유업 본사에서 그 마켓 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대리점에 막 매출을 밀어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리점에 이제 강매를 강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대리점 사장님이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젊은 영업사원이 대리점에서 물건 안 가져간다고 막 싸우다가 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녹음이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퍼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남양유업 그 불매운동의 시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남양유업도 불매운동이 2013년에 있었는데 그 전해에 비해서 이제 매출액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영업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가격도 그때 11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주가가요? 네. 그런데 예. 지금은 뭐 3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토막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남양유업이 업계 2위였는데 지금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불매운동의 타격을 받고 그 불매운동의 타격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간 이끌게 되면 기업은 이제 헤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불매 운동에는 결국에 그 불매 운동을 좀 가속화하는 트리거 영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뭔가요? 영린이 있는데요. 네. 그 특히 이제 그 언행을 불필요한 언행을 해가지고 그 소비자의 그 감정을 건드리면 이제 수그러들던 불매 운동도 갑자기 그냥 불타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본사 임원이 뭐 한국 그 불매운동 해도 그거 오래 못 갈 거야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한국에 알려지고 하면서 다시금 이제 불매운동이 막 불타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젊은 본사 직원이 나이 드신 대리점 사장님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더욱더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실적이나 주가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업계 지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예,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어떤 분야별로 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네네. 사실 뭐 이 유니클로도 얼마 가겠냐 이렇게 일본 측에서는 본사 직원이 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뭐 다른 게 살 게 많았거든요. 저희는 탑10이나 뭐 이런 브랜드들 네네. 많이들 거론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제가 있을 경우에는 네. 소비자가 그 대체제로 갈아타면 되니까 예. 그 마음에 안 드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가열차게 하고 지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H&M이라든가 자라라든가 탑10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브랜드로 갈아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니클로에 대한 분노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성능이 좋고 또 가격이 합리적이다라는 소비자 선호를 가져오는 요인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호가 북미 자동차로 많이 바뀌었어요. 결국은 북미 자동차라는 대체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매운동, 어떠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계속적으로 가는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뭐 이제는 공급 과잉의 시대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풍부하고 뭐 고를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업계의 어떤 뭐 업계를 장악하는 수위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도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불매 운동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펜슈머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팬심으로 뭐 소비하고 또 제조 과정에서부터까지 참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SPC 불매 운동 이게 요즘 굉장히 또 심하게 확산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게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그 사망 현장을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그 주변에서 계속 생산을 가동시켰어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비윤리적인 기업이다. 네네. 이윤 추구에 급급하다. 이러한 인상을 줬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돌아가신 분 그 상가에 이제 관리라고 하면서 빵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빵 만들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상가에 왜 또 빵을 보내느냐. 이러한 이제 분노가 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고에 대한 그 사과를 그 회장님이 하셨는데 거의 일주일이 다 돼서야 하셨어요. 항상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질질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회장님 사과했는데 또 이틀 있다가 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PC라는 기업은 이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돼 가지고 정말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이미지가 그냥 확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서로에게 모두 안타까운 일이 아닐 네,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정말 이 사망하신 분이나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신 분은 네. 얼마나 진짜 큰 타격일까요? 그리고 네네. 그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들이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식을 그렇죠. 앞세워서요. 네네. 그런데 또 회사 차원에서도 또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좀 불운이 겹쳤다고 볼 수도 있는 네네. 상황들이 아닐까 싶고요. 안전관리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네. 한번 부각될 수밖에 네. 없는데 그렇죠. 사실 그 포켓몬빵 인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불매 네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기화 그렇죠. 조짐 있을까요? 그 지금 현재 그 SPC 불매 운동이 네. 조금 이렇게 다양한 양상을 변화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이 불매 운동도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더욱더 이렇게 불타오를 때는 더 불타오르고 가속화되는 지속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요. 인터넷이라는 게 이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좋은 매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보도 확산이 잘 되지만 나쁜 정보도 확산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게 SPC인 건지 아닌지 궁금하다 할 때 그거를 판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또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핸드폰에 이렇게 대면 이거 SPC 거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되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SPC 불매 운동을 더욱더 진화시키기 위해서 그 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SPC에 그 해피포인트 앱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이용하면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개념인데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이용자가 15%나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애플리케이션 탈퇴할 때 이미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탈퇴하느냐 이걸 알려주는 앱까지 그런 정보도 예.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불매를 돕기 위한 제품 판독 앱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앱을 만드신 분이 또 수익을 가져가시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통한 그 불매 운동 확산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네. 알 수 있고요. 다각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네, 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SPC 측에서 안전 경영위를 출범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구 설치보다도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안전 수칙이 더 강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네네네. 있어요. 그 회장님께서 사과문을 발표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책안을 3개 내놓으셨어요. 네. 하나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진단하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외부 그 신뢰성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산업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겠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외부 인사도 있지만 이제 현장 직원도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근로자를 정말 존중하는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로 제시하신 것이 산업안전보건 진단하시겠다 했는데 외부의 어떠한 신뢰성 있는 전문 기관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산업 현장의 문제점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가 거기에 근로하시는 직원들로 하여금 산업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경청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외부 기관에 의뢰하셔도 좋고 위원회를 구성하셔도 좋은데 일의 전후 순서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3가지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간적 로드맵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어떠한 실행이 잘 될 수 있는 대책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조금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산업경영위원회를 뭐 현장 직원하고 외부 인사하고 포함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에 있어서 그 산업 현장의 어떠한 위험이나 이거가 감소될 수 있도록 이 현장 직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SPC가 아까 포켓몬빵도 말씀드렸지만 파리바게트도 해외에서도 인기가 네. 많아서 한류를 네. 좀 타서 좀 회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또 위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네. 어, 그 SPC가 네. 요 사건이 있을 때 왜 또 욕을 먹었냐면 런던인지 뭐 런던에다 매장을 냈다고 무슨 홍보 자료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런던에 매장을 냈다고 홍보할 때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일단은 뭐 빵의 원조는 뭐 프랑스나 뭐 유럽이 빵의 원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빵 브랜드가 그런 원조 국가에 진출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 자부심을 느껴도 될 그러한 뭐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내부적으로 이 산업 현장의 안전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 산업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 문제가 잘 확보가 됐으면 그렇게 미국으로 그다음에 유럽으로 이렇게 매장이 진출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더 이상 외면하기 전에요. 네, 네. 가맹점주는 공동 운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믿고 가맹점을 냈는데 가만히 있다가 좀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좀 주장을 하고 있는지 상황은 네, 네, 어떤가요? 그 사실은 이제 본사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타격은 가맹점주들이 다 받으시니까 이제 가맹점주들은 속이 타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시죠. 그런데 제가 이 국면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가맹점주들께서 1차 타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네. 본사도 이제 가맹점의 뭐 반품을 13개 종목 허용하던 데서 35개로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맹점주를 달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사의 어떠한 산업 현장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제2, 제3의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맹점주들께서도 당장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속이 타시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SPC 본사 산업 현장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맹점주 분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앞서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네. 대체제의 유무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 또 주요 불매운동 사례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이 네.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아, 네네. 이 불매운동이 제품 자체의 결함 때문에 불매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호흡기 질병을 평생 안고 살아가시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네. 일론 머스크가 회장이시죠. 거기 불매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브레이크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그 불매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야말로 상품의 결함을 토대로 한 불매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2019년에 일어났던 노제팬 운동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혹은 외교적인 문제가 불매운동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제 국내 법정에서 재판을 했었죠. 그래서 그 국내 법정에서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반대하다가 그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반도체 그 소재 수출을 한국에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노제팬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뭐 외교 문제로 인한 불매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이키도 1996년에 불매 운동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그 하청을 주로 많이 줬는데 동남아시아 하청 공장에서 그 어린 청소년이 시간당 6센트도 안 받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비윤리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막 네.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굉장히 심하게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SPC도 약간 비슷한 노동 문제다.
노동 현장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신장 위구르라고 중국의 북쪽에 있는 소수민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나이키라든가 H&M 이러한 이제 회사들이 그 신장 위구르에서 나오는 면화를 재료로 안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나이키하고 H&M 불매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불매운동은 제품 자체의 결함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네. 정치, 경제, 사회, 뭐 외교 문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노동 문제가 기본이 돼가지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SPC라든가 나이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 문제하고 관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최근에 네. 그 유럽 현지에서 네. 디올 본사 앞에서 중국인들이 항의하는 아. 시위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네. 그러니까 디올의 새로운 시즌의 그런 옷들이 네. 중국의 전통 의상을 모방했다라고 해서 네. 또 시위를 하더라고요. 아, 네네. 우리 문화를 왜 모방하냐, 철회하라.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건 어떤 현상으로 그러니까 분류할 수 이제 있을까요? 그 중국의 어떠한 지적 재산권을 그 크리스찬 디올이 그냥 약간은 이제 표절했다. 지적 재산권의 뭐 도용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 지적 재산권이 보호돼야 된다를 강조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시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기업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매운동이라는 게 제품 자체의 결함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제 문화적인 뭐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노동 문제, 또 뭐 정치사회 문제, 인권 문제,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ESG 경영이 강조가 되는데 ESG 경영이 지금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기업들은 다소 이제 조금 외면하고 싶어요. 하세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키는 좀 대체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나이키가 그 이후로 예. 그 본인들한테 낙인 씌워진 199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넘은 얘기거든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좋은 기업,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매운동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성공적인 마무리는 네. 그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면 소비자한테 굉장한 편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윈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업이 또 세상에는 뭐 소비자도 좋은 소비자 있고 또 진상 고객 있는 것처럼 네. 또 기업들도 잘하시는 기업이 있지만 또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소비자는 그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냥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매 운동의 조짐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가장 빠르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소비자 신뢰로 연결이 되고 오히려 이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소비자들이 또 의외로 다들 선량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기업이 열심히 잘하시는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네. 또 굉장히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막 박수 쳐드리고 또 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소비자의 감시망이나 소비자의 레이더에 이제 걸릴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하면 빠르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을 지속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비자들을 진정한 팬으로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의무가 생긴 요즘인데요. 자본주의가 성숙해 나가면서 이렇게 기업들의 책임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가 어렵잖아요.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몇 해 전에 막 유행이었던 ESG 경영이 조금 이제 시들해지고 지금 네. 당장 기업들은 너무나 힘드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 염두가 없는데 소비자들은 ESG 경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친화적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원하고 그러한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차 없이 가차 없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 세상이 됐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뭔가를 잘하는 것도 확산이 잘 되지만 잘 못하시는 거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시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든지 연대하기가 수월해진 인터넷 세상 속의 현상들입니다. 이러면서 좀 더 발전된 소비와 또 발전된 생산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마무리하는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교수님, 소비자학과 교수님이신 네. 만큼 저희가 내년 소비 트렌드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이걸 알아야 또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어떤 게 트렌드가 될까요? 제가 뭐 트렌드로 저기 한 뭐 5가지 써갖고 왔는데요. 네. 뭐 5가지 다 말씀드리기 시간이 어떨지 몰라도. 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네. 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짠테크나 이제 무지출 챌린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굉장히 자신의 가게에 대한 이제 생존의 위협, 그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해 전에 뭐 욜로라고 그래가지고 뭐 인생 한 번뿐인데 즐기자 막 이런 트렌드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살아갈 것 같으면 이제 가게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나타난 것이 짠테크 혹은 무지출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출 액수를 줄일까를 고민을 하는 건데 오늘날의 소비자는 무조건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지출 액수를 줄이면서 그동안에 누렸던 소비 수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정보 검색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짠테크도 과거의 기성세대가 했던 그 허리띠 졸라매기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짠테크 하시던 어르신들이 요즘 분들 보시면 너무 낭비한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네, 이것도 뭐 진화된 짠테크라고 교수님께서는 또 네, 진화된 보시네요. 짠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네. 두 번째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연계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일단 이제 소비자들은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검색한 거 오프라인으로 찾으러 가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본 거를 또 온라인 뒤져가지고 더 싼 거 없나 뭐 확인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 쇼핑을 연계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들은 이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쇼핑의 연계가 훨씬 더 커다란 만족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쇼핑몰들도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들을 많이 열고 계세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만 충족되지 않는 소비자 만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기업들도 오프라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어떠한 식으로 더 큰 소비 경험,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제공할 거냐.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자기네 기업의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애호도를 가지고 열광하게끔 그거를 잘 구색을 맞추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소비 경험, 양질의 소비 경험이 그렇죠. 중요하다는 네. 거네요. 요즘은 편집샵 가보면 미술 작품들을 다 전시를 해놓고 그렇죠. 그런 걸 뭐 전시도 구경하고 물건도 네네. 사고 사진도 찍고 네네. 이렇게 소비 경험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플래그십 좋아하는. 스토어 같은 데 네. 가보면 이제 거기서 사진 찍으면서 너무 즐겁게 놀 수 있게 맞아요. 그렇게 공간을 구성을 많이 하시죠. 많이 놀고 가시라고 이렇게 그렇죠. 편안하게 분위기도 만들어 네네.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소비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하고 유통을 어떻게 결합할 건가. 그래서 이제 뭐 스포테인먼트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이제 최근에 그냥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들면 그 SSG가 야구에서 우승했어요. 그런데 그 SSG 구장이 인천에 있거든요. 인천에 가면 거기에 이제 SSG의 뭐 햄버거 가게를 비롯해 갖고 그 이쪽에 노브랜드 24 뭐 해가지고 거기 편의점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그걸 하나의 테마로 다양한 유통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유통이나 상품이나 구매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상품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계시켜 줄 건가. 그게 하나의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하고 유통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네. 엔터테인먼트하고 유통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그 기획사들이 유통하고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성공했다는 거는 제가 그거는 뉴스에서 본 적은 없는데 SSG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하고 유통하고 약간의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모델로 요거를 성공시킬 건가 핵심은 뭐냐 소비자한테 어떠한 즐거움을 줄 것이냐인데 그거와 함께 그거와 관련된 물건의 구매까지도 소비자가 만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 번째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통이 어느 분야와 기상천외한 분야와 결합을 할지가 그렇죠. 주목이 되고 있네요. 내년 한번 이 소식들도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트렌드 묶어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소득 양극화로 인한 소비 양극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상품 혹은 명품에 대한 열광은 내년에도 계속 할 것 같고요.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상품이라든가 명품에 대한 열광이 있음과 동시에 또 초저가 상품에 대한 추구를 동시에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카카오톡 지난번에 데이터 센터 화제로 네. 소비자들이 아주 확실하게 느낀 건 뭐냐. 이 애플리케이션 경제가 우리한테 새로운 세상을 주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편리성을 제공을 했지만 소비자가 종속되거나 완전히 의존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의존돼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갈 곳이 없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수료를 올려도 소비자가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의 독점력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요 애플리케이션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종속 그에 따른 어떤 수수료 인상을 소비자가 방어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소비 양극화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카카오 앱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좀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변화들이 어떻게 내년에 일어나게 될지가 또 주목할 포인트군요. 오늘 교수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식심화론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이은희 교수와 함께 불매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대지수가 장중 고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감 잘하시고요. 금요일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